잠깐만요. 어, 아, 미안합니다. 여태까지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했었네요. 오디오가 다 날아갔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녹화가 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수업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양학에서 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왜 내분비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인슐린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고 오늘도 한번 되짚고 갈 것이고 다음에는 아예 인슐린과 관련돼서 통으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서 전분 그리고 포도당으로 변환되고 나서 혈중 내에 포도당의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인슐린이 나온다. 이것이 그동안의 정통적인 영양학에서의 내분비, 인슐린 호르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뇌과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장내의 시냅스, 다시 말해서 뇌에 있었던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입 안에도 있고 미간 세포들이 이 위 안에도 미안합니다. 위가 아니라 장이에요. 위에는 없어요. 장에도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입 안으로 들어오는 그 먹을 것이 영양학적으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구분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입 안으로 들어온 것이 전분, 포도당으로 변환될 수 있는 탄수화물이다라고 판단되면 즉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먹고 소화돼서 장으로 내려갔을 때 인슐린 분비가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최근에 요 내용들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내분비 계통에서의 호르몬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취지의 하에서 호르몬이 우리 체중 조절에 얼마나 민감한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그 기능이에요. 피 속에 먹을 것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합니다. 먹을 것이 들어와서 피 속에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당치가 높아졌다라고 하면 인슐린이 자동적으로 분비가 되는 시스템, 이 여태까지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개발, 살짝 바뀐 것은 입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인슐린은 바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빛의 속도로 시냅스의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한 통수신 체제, 통신 체제가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거꾸로 식단, 그러니까 밥 먹고 반찬 먹고 밥 먹고 반찬 먹고 했었던 정통적인 방법의 식단에서 반찬 먹고 밥 먹고 반찬 먹고 밥 먹음으로써 그 시차를 바꾸어주는 과정으로 인슐린의 분비를 지연시키거나 인슐린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최신의 연구 논문과 함께 임상 과정에서 실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슐린의 조절, 인슐린의 분비 촉진조차도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분비의 시간과 분비의 양이 조절이 된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슐린 호르몬의 첫 번째 기능, 혈당 조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영양학 수업에서는 영양학적인 대사와 이 영양학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에너지들이 어떻게 전환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인슐린과 함께, 호르몬과 함께 설명을 하지 않으면 현대의 이 영양학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른 영역에 있는 내용들도 끄집어 와서 계속 영양학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다시 하는 중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인슐린의 두 번째 기능은 입 안으로 들어오는 탄수화물, 이 놈들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났는데 세포에서 포도당으로 바뀐 것을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이후에 들어온 전분, 탄수화물, 포도당들은 지방으로 바꿔서 체내에 축적하려고 하는 그 기능을 인슐린이라는 친구가 한다. 여기까지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인슐린이라는 놈이 그 지방을 필요 없으니 나는 체중 과다가 겁나니 나는 살을 빼고 싶어 라고 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식욕을 차단시켜서 먹는 것을 줄이거나 해서 내가 지방을 연소시키려고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인슐린의 세 번째 기능, 지방 분해를 억제하려는 그 기능에 의해서 여러분들 뱃살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분들은 충분히 좋은 몸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今天最后一个 깜짝이야. class 是 Zoom class，갑자기 얼굴이 明天我 나왔어요. 们来找。자, 물 한 컵만 마시고요. 嗯，자, 죄송합니다. 지방 然后 분해 准备又回去了。 억제를 하려고 하는 인슐린의 세 번째 기능이 매우 啊， 중요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동을 잘 한다라고 했다고 一天还 쳐도 是吃2顿 이 啊？ 호르몬의 분비가 불균형을 简短啊。 초래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한 만큼 더 많은 식욕에 啊， 식욕에 嗯， 지배될 来了 수밖에 一点点，它的 없다라는 升 거예요. 降， 그래서 减了几 운동을 点了， 많이 以前头发都 했더니 很干嘛，然后把那个 정상적으로 不好的减掉。 혈당 수치가 10 이하로 떨어졌다면 어이구, 어이구. 啊，有点， 자, 미안합니다. 10분 还好了。 있다가 嗯， 요 줌은 종료가 된다고 해요. 그래, 그 10분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요 줌 회의를 두 번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두 번째 시간에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출석 인정은 해드릴 테니까 볼일 보시고 편한 시간에 두 번째 강의 내용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에 할 이야기는 그 인슐린의 역할들, 인슐린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어떻게 에너지로 전달이 세포까지 되는지, 두 번째, 어떻게 지방이 저장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저장된 지방을 어떻게 분해시키지 못하도록 막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인슐린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에 그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 탄수화물이라는 놈이 어떻게 에너지로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에너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지방으로 변환이 되고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들을 연소시켜서 인슐린과 반응하지 않는 몸으로 바꾸어서 근본적으로 체중 조절에 실패하지 않는 궁극적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알아볼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 시간에 참여하시고, 그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영상, 녹화된 영상분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프리미엄, 그러니까 유료 줌 회의는 꽤 오래되는 것 같은데 무료 줌 회의는 시간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글루카곤 요거까지는 뭐 필요가 없고, 글리코겐 요 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글리코겐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근육에 약 10분 정도, 많은 양들은 한 20분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 저장이 되어 있고, 또 간에도 이 글리코겐이라는 놈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놈들이 우선적으로 에너지로 변환되고 나서 지방이 연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존투 영역에서의 LSD 훈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LSD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주당 빈도는 어느 만큼 해야 지방 연소가 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리코겐이라는 탄수화물로 인해서 바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뀐 상태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ATP 아셔야 되고, 그리고 글리코겐 아셔야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아셔야 되고,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연계돼서 있는 GLP-1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그 주사제, 그 경구용 보충제, 요 내용들을 아셔야 되는데, 이 GLP-1이라고 하는 그놈의 그 G자, 앞에 알파벳만 따왔는데 그 G자에 그것이 바로 글루카곤이라는 그 GLP-1이라는 그 용어의 첫 글자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 영양학과 관련된 호르몬 용어에 올려놓은 거니까 그것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렙틴이라는 호르몬,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놈이에요. 요놈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하니까 지방은 충분하니 더 이상 지방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라고 하는 그 신호를 보내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렙틴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더 이상 배고픔에 헤어나올 수 없고 배부름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계속적으로 배고프고 계속적으로 무언가 탐욕에 빠져서 자꾸 먹을 것을 찾게 되고 폭식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제대로 잘 자극할 수 있을 때 체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비만 상태가 되면은 그만큼 지방 세포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렙틴 호르몬들이 나오다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듯이 렙틴 저항성이 생겨요. 이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비약적으로 체중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그 전에는 딱 1만큼 먹었으면 1만큼, 10만큼 먹었으면 10만큼 살이 찐다라고 했다면, 요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고 하면 열을 먹어도 30씩 살이 찌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들어오게 돼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렙틴이라는 호르몬에 대한 용어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엔 마찬가지. 우리 몸은 길항성이라고 해서 근육으로 봤을 땐 주동근이 있고요. 이 주동근의 길항근, 반대쪽에는 협력근이라고 하는 이 주변에 있는 작은 근육들, 이 외에 길항근이라고 있어요. A가 플러스라고 하면 B는 마이너스다라고 해서 둘이 1대1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동근과 길항근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협력근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허리 통증만 예를 본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들은 복부 쪽이 허리 쪽보다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당기는 근육들이 미는 근육보다 강한 그 이유예요. 그래서 복근 쪽으로 당겨지면 기립근, 허리 쪽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타이트하게 잡아줘야 될 근육이 탄성을 잃고 신전을 늘어나는 것을 과신전, 과도하게 늘어나서 허리 척추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과정. 이때 신경들이 눌려서 생기는 것을 통증이라고 봤을 땐 복근을 릴렉스 시켜주거나 기립근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것들, 주동근을 좀 쉬게 하거나 기랑근을 강화시켜주는 과정, 들이 반드시 우리 몸에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픈 곳을 치료하기보다는 아픈 곳의 원인을 찾는 과정이 대체의학, 기능의학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그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반대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렙틴 호르몬이 지방세포에서 나와서 포만감의 신호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그렐린이라는 이 호르몬은 배고픔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프니 무언가를 먹자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그 기랑근과 주동근의 역할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과 음의 역할로서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은 대표적으로 이 밸런스가 깨짐으로써 우리 몸이 항상 건강하게 유지되려고 하는 그 항상성이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됐을 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연히 뇌에서 배고픈 신호를 계속적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식욕이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배부른 것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상황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면 부족 때 그렐린 수치가 증가해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이 퀴즈는 우리 영양학 단톡방에다 올려주면 좋을 퀴즈고, 먼저 답한 친구에게는 마찬가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하나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수면 부족 시에 나타나는, 우리의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호르몬의 이름, 잠깐만요. 아, 미안합니다. 여태까지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했었네요. 오디오가 다 날아갔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녹화가 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수업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양학에서 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왜 내분비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인슐린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고, 오늘도 한번 되짚고 갈 것이고, 다음에는 아예 인슐린과 관련돼서 통으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서 전분 그리고 포도당으로 변환되고 나서 혈중 내에 포도당의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인슐린이 나온다. 이것이 그동안의 정통적인 영양학에서의 내분비, 인슐린 호르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뇌과학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장내의 시냅스, 다시 말해서 뇌에 있었던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입 안에도 있고 미간 세포들이 이 위 안에도, 미안합니다. 위가 아니라 장이에요. 위에는 없어요. 장에도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입 안으로 들어오는 그 먹을 것이 영양학적으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구분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입 안으로 들어온 것이 전분, 포도당으로 변환될 수 있는 탄수화물이다라고 판단되면 즉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먹고 소화돼서 장으로 내려갔을 때 인슐린 분비가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최근에 요 내용들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내분비 계통에서의 호르몬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취지의 하에서 호르몬이 우리 체중 조절에 얼마나 민감한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그 기능이에요. 피 속에 먹을 것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합니다. 먹을 것이 들어와서 피 속에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당치가 높아졌다라고 하면 인슐린이 자동적으로 분비가 되는 시스템, 이 여태까지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개발, 살짝 바뀐 것은 입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인슐린은 바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빛의 속도로 시냅스의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한 통수신 체제, 통신 체제가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거꾸로 식단, 그러니까 밥 먹고 반찬 먹고 밥 먹고 반찬 먹고 했었던 정통적인 방법의 식단에서 반찬 먹고 밥 먹고 반찬 먹고 밥 먹음으로써 그 시차를 바꾸어주는 과정으로 인슐린의 분비를 지연시키거나 인슐린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최신의 연구 논문과 함께 임상 과정에서 실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슐린의 조절, 인슐린의 분비 촉진조차도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분비의 시간과 분비의 양이 조절이 된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슐린 호르몬의 첫 번째 기능, 혈당 조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영양학 수업에서는 영양학적인 대사와 이 영양학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에너지들이 어떻게 전환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인슐린과 함께, 호르몬과 함께 설명을 하지 않으면 현대의 이 영양학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른 영역에 있는 내용들도 끄집어 와서 계속 영양학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다시 하는 중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인슐린의 두 번째 기능은 입 안으로 들어오는 탄수화물, 이 놈들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났는데 세포에서 포도당으로 바뀐 것을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이후에 들어온 전분, 탄수화물, 포도당들은 지방으로 바꿔서 체내에 축적하려고 하는 그 기능을 인슐린이라는 친구가 한다. 여기까지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인슐린이라는 놈이 그 지방을 필요 없으니 나는 체중 과다가 겁나니
나는 살을 빼고 싶어 라고 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식욕을 차단시켜서 먹는 것을 줄이거나 해서 내가 지방을 연소시키려고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인슐린의 세 번째 기능, 지방 분해를 억제하려는 그 기능에 의해서 여러분들 뱃살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분들은 충분히 좋은 몸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今天最后一个 깜짝이야. class 是 Zoom class， 갑자기 얼굴이 看我 나왔어요. 们早。자, 물 한 컵만 마시고요. 哦，자, 죄송합니다. 지방 然后 분해 准备又回去啦。 억제를 하려고 하는 인슐린의 세 번째 기능이 매우 啊，중요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동을 잘 한다라고 했다고 一天还 쳐도 是吃2顿 이 啊？ 호르몬의 분비가 불균형을 简短 초래하게 哦。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한 만큼 더 많은 식욕에 啊，식욕에 嗯， 지배될 拿了 수밖에 一点点它的 없다라는 升 거예요. 降， 그래서 剪了极 운동을 扁了， 많이 以前头发都 했더니 很干嘛，然后把那个 정상적으로 不好的剪 혈당 掉。 수치가 10 이하로 떨어졌다면, 어이구, 啊，有点 자, 미안합니다. 哦，还 10분 好了。 있다가 요 嗯， 줌은 종료가 된다고 해요. 그래, 그 10분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요 줌 회의를 두 번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두 번째 시간에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출석 인정은 해드릴 테니까 볼일 보시고 편한 시간에 두 번째 강의 내용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에 할 이야기는 그 인슐린의 역할들, 인슐린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어떻게 에너지로 전달이 세포까지 되는지, 두 번째, 어떻게 지방이 저장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저장된 지방을 어떻게 분해시키지 못하도록 막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인슐린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에 그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 탄수화물이라는 놈이 어떻게 에너지로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에너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지방으로 변환이 되고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들을 연소시켜서 인슐린과 반응하지 않는 몸으로 바꾸어서 근본적으로 체중 조절에 실패하지 않는 궁극적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알아볼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 시간에 참여하시고 그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영상, 녹화된 영상분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프리미엄, 그러니까 유료 줌 회의는 꽤 오래되는 것 같은데 무료 줌 회의는 시간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글루카곤 요거까지는 뭐 필요가 없고 글리코겐 요 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글리코겐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근육에 약 10분 정도 많은 양들은 한 20분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 저장이 되어 있고 또 간에도 이 글리코겐이라는 놈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놈들이 우선적으로 에너지로 변환되고 나서 지방이 연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존투 영역에서의 LSD 훈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LSD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주당 빈도는 어느 만큼 해야 지방 연소가 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리코겐이라는 탄수화물로 인해서 바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뀐 상태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ATP 아셔야 되고 그리고 글리코겐 아셔야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아셔야 되고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연계돼서 있는 GLP-1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그 주사제, 그 경구용 보충제 요 내용들을 아셔야 되는데 이 GLP-1이라고 하는 그놈의 그 G자 앞에 알파벳만 따왔는데 그 G자에 그것이 바로 글루카곤이라는 그 GLP-1이라는 그 용어의 첫 글자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 영양학과 관련된 호르몬 용어에 올려놓은 거니까 그것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렙틴이라는 호르몬.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놈이에요. 요 놈,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하니까 지방은 충분하니 더 이상 지방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라고 하는 그 신호를 보내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렙틴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더 이상 배고픔에 헤어나올 수 없고 배부름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계속적으로 배고프고 계속적으로 무언가 탐욕에 빠져서 자꾸 먹을 것을 찾게 되고 폭식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제대로 잘 자극할 수 있을 때 체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비만 상태가 되면은 그만큼 지방 세포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렙틴 호르몬들이 나오다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듯이 렙틴 저항성이 생겨요. 이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비약적으로 체중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그 전에는 딱 1만큼 먹었으면 1만큼, 10만큼 먹었으면 10만큼 살이 찐다라고 했다면 요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고 하면 열을 먹어도 30씩 살이 찌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들어오게 돼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렙틴이라는 호르몬에 대한 용어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엔 마찬가지. 우리 몸은 길항성이라고 해서 근육으로 봤을 땐 주동근이 있고요. 이 주동근의 길항근, 반대쪽에는 협력근이라고 하는 이 주변에 있는 작은 근육들, 이 외에 길항근이라고 있어요. A가 플러스라고 하면 B는 마이너스다라고 해서 둘이 1대1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동근과 기랑근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협력근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허리 통증만 예를 본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들은 복부 쪽이 허리 쪽보다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당기는 근육들이 미는 근육보다 강한 그 이유예요. 그래서 복근 쪽으로 당겨지면 기립근, 허리 쪽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타이트하게 잡아줘야 될 근육이 탄성을 잃고 신전을 늘어나는 것을 과신전, 과도하게 늘어나서 허리 척추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과정. 이때 신경들이 눌려서 생기는 것을 통증이라고 봤을 땐 복근을 릴렉스 시켜주거나 기립근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것들. 주동근을 좀 쉬게 하거나 기랑근을 강화시켜주는 과정. 들이 반드시 우리 몸에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픈 곳을 치료하기보다는 아픈 곳의 원인을 찾는 과정이 대체의학, 기능의학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그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반대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렙틴 호르몬이 지방세포에서 나와서 포만감의 신호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그렐린이라는 이 호르몬은 배고픔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프니 무언가를 먹자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그 기랑근과 주동근의 역할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과 음의 역할로서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은 대표적으로 이 밸런스가 깨짐으로써 우리 몸이 항상 건강하게 유지되려고 하는 그 항상성이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됐을 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연히 뇌에서 배고픈 신호를 계속적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식욕이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배부른 것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상황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면 부족 때 그렐린 수치가 증가해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이 퀴즈는 우리 영양학 단톡방에다 올려주면 좋을 퀴즈고, 먼저 답한 친구에게는 마찬가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하나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수면 부족 시에 나타나는 우리의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호르몬의